자, 장시작. 근데 이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많이 쏠려서 다른 업종들의 무언가가 엄청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신규 상장주 두 종목 빼고는요 10% 넘게 올라가는 게 6개밖에 안 돼요. 이건 지금 뭘 뜻하는 거겠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야. 중소형주들도 뭔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영향을 물론 신규 상장주가 있어서라고 무조건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세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시장에 강한 수급이 몰리는 게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겠어요? 수급이 안 돈다는 거는 특정 어느 한 군데에는 수급이 많이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 이런 걸로 우리가 매매에 진입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급등주, 변동폭 이런 거에 대해 부담스럽다. 그럼 안 하면 돼. 우리가 뭐 단타가 됐든 스윙이 됐든 어떤 거든 매매를 진입을 할 때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내가 돈을 넣는 거잖아요. 돈을 넣으면은 그 순간부터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에요. 그럼 100%가 아니라 위험 자산인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내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막 매매에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어때요? 내가 한 3일 매매하다가 오늘 하루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계좌에 막 현금 비중 20% 30% 쌓여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매매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래 뭐 종목을 사가지고 가장 편하게 얘기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단타를 친다면은 뭐 거래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분봉상, 일봉상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맞는데 이 거시적인 내용을 시황적인 내용을 저는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대략 2,400개, 50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2,400개, 500개 종목이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시장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내용들이 이 거시적인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주식시장에 다가가는 견문이 넓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걸 몰라도 내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몰라도 돼. 근데 막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이 돈을 잃는 시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을 하고 다양한 방향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매매하다 보면 팔고 나서 날아가는 것들이 꼭 있네요. 배 아파 죽겠음. 저 심리를 버리면 돈을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팔라고 뭐 강요했습니까? 등 떠밀었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건데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한 번에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뭐 단타를 친다고 하면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 수 있겠지만 비중이 적으니까 그게 아니면은요 내가 6개월 보고 1년 볼 건데 그걸 한 번에 몰빵을 해서 1년을 무식하게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으면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한 번에 살 생각을 애초에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 때도 마찬가지야. 상승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갈지를 알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파는 거야. 올라갈 때 팔고 마지막에 추세 깨는 것 같으면은 마지막으로 전량 매도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필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좀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맞아 형 나도 전업으로서 그날 매매 끝. 그래 하루 종일 주식창 보고 있는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니까.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24년, 25년까지만 배터리가 좋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던데 어차피 평생을 봐야 하는 산업군 아닌가요? 다들 왜 저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고 저도 내용들을 확인을 하기는 했어요. 보통 한 25년, 26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될 거고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24년 매도 관점이다 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배터리도 결국은 수요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 근데 이게 보니까 25년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근데 26년부터는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 인하라던가 성장세 둔화라던가 이런 우려감들을 가지고 이런 관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사실 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이제 폭증을 하는 시기인 것도 맞고 한국의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긍정적인 것도 맞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의 안정화가 완전 돼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아직 들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이 언제든지 변동성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기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그렇고
뭐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 전기차 기업들 엄청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한 대를 팔면은 팔 때마다 적자인 기업이 있어요. 기술은 정말 쎄 빠지는데 디자인 정말 죽어나는데 내가 개발한 기술은 세계에서 정말 인정해주는 기술인데 이거를 양산시키지 못해서 수익성을 가미시키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근에 재무 상황이 꽤나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비안 니콜라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인데 다들 금요일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